오늘 집중 취재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서 마침내 출범한 대체거래소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복수거래소 시대가 열렸죠.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보도국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영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체거래소가 출범한 지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도 복수거래소의 시대가 열린 건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이제 어제였죠. 개최식을 열고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 한국증권시장은 지난 1956년 2월 11일에 이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 등기되고 또 이후 같은 해 3월 3일에 서울증권시장이 열리면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이번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으로 무려 68년 만에 복수거래소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사실 복수거래소 제도 자체는 지난 2013년에 도입됐지만 실제 시행까지는 12년이 걸렸는데요. 넥스트레이드 김학수 대표는 오랜 기다림 끝에 출범하는 대체거래소를 통해 신속한 거래 체계를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내의 투자자를 비롯한 자본시장 참여자 모두가 넥스트레이드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구상하고 더 멀리 뛸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되고자 합니다. 투자자에게는 더 좋은 환경과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신속한 거래 체계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네, 한국 증권사의 길이 남을 순간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많은 것들이 바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가장 큰 변화점은 아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크게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에도 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기존 거래 시간은 08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였습니다. 하지만 넥스트레이드가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가동하면서 거래 시간은 총 12시간으로 늘었습니다. 또 중간가 호가와 스톱 지정가 호가라는 새로운 호가 방식이 도입되는데요. 중간가 호가는 최우선 매도 호가와 또 최우선 매수 호가의 평균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또 스톱 지정가 호가는 시장가가 투자자가 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투자자가 미리 지정한 가격으로 주문을 내놓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변화에도 투자자들은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는 없는데요. 기존의 홈 트레이딩 시스, 그러니까 HTS, 그리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 MTS에서 주문을 낼 경우 호가창에서 KRX와 NXT가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에서 그대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거래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서 글로벌 이슈를 더 잘 반영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튿날인 오늘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네, 가장 큰 변화였던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이 사실 가장 큰 변화인데요. 사실 프리마켓의 경우는 어제 개최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공식적으로 첫 개장은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오늘 프리마켓의 거래량은 약 35만 주, 거래 대금은 6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코스닥 상장주인 동국제약이 프리마켓 초반 전일 대비 6%대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다만 정규장이 시작되면서 양쪽 시장에서 상승률이 1%까지 현재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복수거래소 체계로 거래 시간 자체는 늘었지만 아직은 거래소 간의 분위기가 단절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네, 현재 대체거래소에 상장된 종목 수가 불과 10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차이가 더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종목 수는 점차 늘어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넥스트레이드는 현재 5개의 코스피 종목 그리고 5개의 코스닥 종목의 거래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까지 현재의 10개 종목으로 진행되지만 이달 말이 되면 총 800개의 종목이 상장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총 4단계에 걸쳐서 380개의 코스피 종목과 420개의 코스닥 종목 거래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넥스트레이드에 참여하는 증권사도 늘어납니다. 출범 당일인 어제 대체거래소에 참여한 곳은 총 28개사였는데요. 정확히는 14개사가 정규 시장과 그리고 프리 애프터 마켓에 모두 참여했고요. 다른 14개사는 일단 프리 애프터 마켓에 우선 참여하고 추후 정규 시장에도 참여한다는 예정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또 증권사 4곳이 추가로 참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복수거래소 제도의 연착륙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처럼 기대되는 점도 물론 있겠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국의 사실 원래 기대는 이제 거래소 간의 경쟁을 통해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이룬다는 계획인데요. 실제로 넥스트레이드는 현재 투자자들의 이익 증진을 위해 한국 거래소 대비 최대 40% 저렴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래소별 경쟁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의 이익 증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다만 증권사들이 최선 집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 집행 의무란 증권사들이 투자자의 주문을 최선의 거래 조건으로 제공하는 시장으로 배분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데요. 이 투자자의 주문이 특정 시장에 집중되도록 주문 지시를 유도하면 안 됩니다. 네, 이 때문에 한국거래소와 같이 대중적인 거래소로 완전히 정착하기 전까지는 이 제도적 개선이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 그리고 종목이 늘어날 예정인 만큼 제도 정비 당연히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당국은 어떤 점을 노력하고 있죠? 금융당국은 통합적인 시장 관리와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가격 변동폭과 시장 안정 장치, 그리고 시장 감시, 청산 결제 등을 한국거래소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주식 가격 급락에 반응해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서킷 브레이커가 넥스트레이드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변동한 시세로 1분간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의 프로그램 매매 호가의 효력을 5분간 정지시키는 사이드카 제도 역시 함께 적용됩니다. 또 공매도의 경우에는 정규장에만 허용되며 프리와 애프터 마켓에는 금지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68년 만에 진행된 복수 거래소의 시대, 국내 증시의 새로운 활력소로 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